이것은 SPYG라고 스파이더에서 하는 S&P의 그로스 ETF인데요. 아주 좋은 ETF이긴 한데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함께 공부하고 거래도 같이 하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매주 보는 차트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차트 보는 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켓은 0.25%에서 0.62%로 올라간 상황에서 좋은 장을 마감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주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테슬라는 장에서 1.53%가 올라서 닫았는데요. 정규 시간을 마치고 바로 실적 발표를 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매출은 60억 달러가 넘어갔고요. 이번 분기에 9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또한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S&P 500을 가입하는 조건을 충족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테슬라가 S&P 500에 가입하는 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들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들쭉날쭉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마음고생도 좀 하셨을 텐데요.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S&P는 보고 가야 되니까 S&P를 잠깐 보시자면요. RSI가 65.76으로 이제 과매수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알아주시고요. 특히 이곳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50일을 잘 주시하셨다가 혹시라도 빠진다면 50일을 잘 지키는지 보시고요. 지금 현재 패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으로써 마켓이 한동안 좀 더 올라서 여기 사상 최고치를 한번 도전해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동평균선은 50일, 200일을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은 50일 동안 종가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나타내서 점을 찍어서 계속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50일 동안의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일 동안 지난 200일의 평균을 그린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지난 200일 동안의 평균선입니다. 그러니 주식을 볼 때는 우리가 주식의 흐름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평균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50일은 그보다 짧은 주기니까 좀 더 단기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어떻다, 이격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벌어진 걸 얘기하는 건데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시 좁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벌어질 때는 이렇게 장기선인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고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있던 장기 추세선보다 주식이 더 힘을 받아서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만큼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주식이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50일 이격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장기간의 흐름보다 단기간의 흐름이 상당히 나빴을 때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많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식이 장기적인 추세보다 훨씬 싸게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들이려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차트에서 RSI를 늘 보는데요.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가지고요. 그날의 모든 거래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면 그날의 코카콜라의 모든 거래를 봤을 때 사는 것이냐 아니면 파는 것이냐 이거를 따져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70 이상으로 갔을 때는 매수가 70% 이상 힘을 쏟는다는 거고요. 또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매수세가 겨우 30%뿐이 안 되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 또한 14일 동안
평균을 내서 평균으로 다트를 그려나가서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RSI가 64.79에 있는데요. 그 얘기는 지난 14일 동안 이 코카콜라는 매수세가 훨씬 더 셌다는 소리입니다. 14일 동안 매수세가 64.7%로 상당히 매수의 힘이 강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0이 넘어가면은 과매수, 너무 많이 사들여서 주식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70에서 빠져서 30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과매도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매수세가 30 이하니까 72 매도니까 과매도 숫자를 나타내는 거라서 매수가 아주 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켓이 역시 많이 빠질 때는 사람들이 겁나서 사지 못하고 계속 파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22, 20으로 아주 약했을 때 과매도 여기 하얀 선이 그 30과 70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과매도이니까 지금부터 사 모으시는 것이 좋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역시 여기에 보시면 70 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힘이 계속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내려가지 않고 버틴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고 다 내줬죠. 그때가 바로 3월하고 4월달 사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미니 크래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 뒤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거래량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유심하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주식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는 거래량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었죠. 거래량이 이 정도에 있었는데 주식이 많이 빠지고 이제 싸지니까 거래량이 역시 활발하게 늘어났죠. 여기의 평균보다 이쪽의 평균이 늘어났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주식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사들이는 부분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그동안 못 팔았던 사람들, 여기까지 타고 내려와서 절망했던 분들이 올라오자마자 또 다시 겁내고 파는 것을 이 웨이브로 나타내 줍니다.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50일이 200일을 뚫고 하향할 때는 이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요. 이 크로싱이 건넌다는 거죠. 데드 크로싱은 한마디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되면 주식이 한동안 약하게 갈 수 있는데요. 이 시그널은 보통 모든 하락이 다 끝나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볼 만한 시그널인 것은 데드 크로스가 난 상황에서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약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요. 앞날을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물론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과거의 패턴상 이렇게 이격이 높았을 때는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고 이격이 다시 넓어졌을 때는 역시 주식이 빠지니까 벌써 여기에서 시그널이 좋죠. 올라가고 있다. 이쯤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죠. 이때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날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RSI가 세지고 위험 신호가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종목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는지 살짝 힌트를 줄 수 있는 거라서 트레이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데드 크로스의 반대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단기선이죠. 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위로 상향을 했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단기가 세짐으로써 이 주식이 앞으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건데요. 역시 이쯤에서 사셨다면 주식이 여기에서 사셨을 텐데요. 물론 사자마자 내려가서 A 하고 다 버릴 수도 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을 걸치고 다시 올라가서 역시 골든 크로스의 유효함을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50일과 200일을 이용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50일을 잘 지켜내는지 보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파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고요. 보통 지켜낸다고 한다는 소리는 3일 동안 위에서 있을 때 지켜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상승의 추세를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일 이상을 밑에서 놀았기 때문에 깨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상승해서 3일 이상 있기 전에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지켜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사들이지 않다가 좀 많이 빠지고 다시 상승해서 3일을 있다가 사들이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주식은 복잡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차피 지표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지표가 항상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표도 완벽한 것은 없고요. 그럴 바에는 너무 많은 것을 두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동평균선 2개와 RSI 하나만 두고 하는데요. 이 밑에 있는 거는 MACD라는 건데 저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허전해서 그냥 놔두는 건데요. 보는 것은 RSI와 이 2개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거래량을 좀 보고 어느 정도의 힌트만 얻고 가는 것이라서 오히려 제가 많은 지표들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도 유명하고요. 이치모쿠 선도 유명한데요. 많이들 쓰는 건데 저는 그런 걸 많이 안 쓰고요.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지표들을 예전엔 다 갖고 다 펼쳐놨었는데 지표가 너무 많으면 서로 상반된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섬세하지만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우선 기본적인 것을 보는 거를 배우시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좀 더 지표를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00일과 50일선도 이용하지만 노란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노란선은 사실 조금 움직인 겁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자꾸만 차트를 만지다 보니까 선이 좀 움직이는데요. 노란선을 한 것은 지난 지붕들에다가 그립니다. 지난 지붕에다 그리면은 다음번에 이 코카콜라가 다시 올라올 때는 상당한 저항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지붕에서 많이들 사세요. 보통 지붕에서 많이들 사시는데 갑자기 내려가는 바람에 팔지를 못하고 이 본전 심리에 의해서 계속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에 닿을 때마다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도망 나오는 기회로 쓰기 때문에 저항이 그래서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통 밑에다 그리는 선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오면은 좀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이 사자 심리가 좀 들어오는 선이기 때문에 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 채널에서 차트를 보실 때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한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렬이라는 분이 ETF를 좀 봐주셨으면 해서 잠깐 같이 보면서 우리가 기본 차트 보는 법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붕에서 보통 선을 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붕에서 딱 그리면 보십시오. 여기에 지붕이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이것이 보이시죠? 과연 역시 여기에서 많이 샀던 분들이 이제 팔기도 하고 워낙 주식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프로핏 테이킹이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 고점을 한번 2번 실패를 하고 3번째 뚫어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SPYG라고 스파이더에서 하는 S&P의 그로스 ETF인데요. 아주 좋은 ETF이긴 한데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로스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S&P 라인에서 사는 것보다는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라인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SPYG가 1년 관리비가 0.04%로 상당히 낮고요. 정말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좋은 ETF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0.04%, 0.6%, 0.3% ETF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0.6%에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0.04%라고 해서 상당히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QQQ는 0.2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QQQ는 지난 1년간 23%의 수익률이 있었는데요. SPYG는 겨우 11%뿐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두고 보자면요. 그래서 0.04%, 0.2%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질인 그로스가 높아야 되거든요. S&P 500의 그로스이긴 하지만 50%가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좋은 주식들, 예를 들어서 SPYG의 탑 10 홀딩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흔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비자, 마스터, 넷플릭스, 흔히 보는 것들인데요. 그 탑 10이 차지하는 비중이 44%고 나머지 56%는 그보다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S&P에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 본질인 이 그로스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데요. 일단 차트로 보자면요. 우리가 배웠던 5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높았죠. 200일과 50일의 이격이 높으니까 조금 주식이 힘을 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 내려올 때 힌트를 얻는 것은 이미 늦은 거고요. 반 이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격이 넓어지면 점점점 사는 것을 줄이거나 중지하셨다가 거래하시는 분들은 덜어내시기 시작해야 되고요. 또 장기간 가져가시는 분은 매도를 중지하신 다음에 또 사들일 수 있도록 좀 더 현찰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셔야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고 골든 크로스 난 지점이 2019년 4월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2020년 4월이니까 1년을 갔는데요. 이곳은 약 2달 뿐이 안 갔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빨랐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면은 이격이 넓은 이 지점에 사들였으면은 다는 이득을 못 봤어도 충분한 만큼의 이득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격이 넓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이격이 넓어질 때는 사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는 항상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고 역시 펀더멘탈도 마찬가지예요. 펀더멘탈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주식은 엉망인 적도 많고요. 또 한번 이렇게 안전스럽게 라인을 타고 계속 가다 보면요. 장기간 팔지 않고 이 50일이 브레이크되지 않는 한 팔지 않았으면 이 움직임을 다 크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이 라인들을 이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시니까요.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00일 보시면요. 200일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 이 상향의 움직임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소리니까 들고 계셨으면요. 자, 다시 올라갔죠. 또 내려왔죠. 올라가죠. 또 내려와서 200일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홀드를 합니다. 홀드를 하면은 이 주식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 가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차트는 재밌는 게 물론 미래는 그리지 못하지만 과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쉬우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건 말고요. 오늘 본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RSI 라인 움직이는 것을 보고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내가 배운 대로 하자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사라고 했어. RSI가 30에 오면은 사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에 적어보세요. 여기에 사서 이 주식이 코카콜라가 36불이었습니다. 50일을 뚫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50일이 다시 밑으로 뚫리기 전까지는 팔지 말고 계속 가져가라고 했어. 그럼 가져갔죠? 그럼 여기가 지금 38불 80전입니다. 36불 30전에 사셔서 38불 30전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물론 파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선이니까 200일이 뚫리지 않은 이상은 안 팔겠어 했으면은 단기 하시는 분은 여기서 파셨고요. 장기 하시는 분은 200일이 뚫리는 순간에 파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0일이 뚫리지 않았으니까 계속 들고 갔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200일이 홀드 됐으니까 또 계속 들고 있었죠. 결국은 주식을 36불에 사신 분은 장기간 하시는 분은 아직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팔죠? 오늘 배운 거에 의하면 200일이 장기간 하시는 분이니까 200일이 뚫려야지 판다고 그랬는데요. 하루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뚫린 게 아니니까 놔둬야 되겠죠. 올라가서 있다가 다시 두 번째 뚫립니다. 두 번째 뚫리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39불입니다. 여기에서 3일을 견뎌야 된다고 했죠. 그게 컨퍼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3일 됐을 때 이 주식은 39불이었습니다. 장기간 하시는 분은 여기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불의 이득을 받죠. 10%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1년이 안 됩니다. 약 9개월인데 9개월에 10% 버신 거예요. 이대로만 한데도. 그런데 뭐를 더해드렸죠? 이격을 더해드렸잖아요. 이격이 넓어졌을 때 조심하자 해서 이격이 이렇게 넓어질 때 벌써 조금씩 팔았으면은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죠. 차트가 뒤로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 보시고 요럴 때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고 이격을 정찰병으로 보고 이격에서 많이 벌어졌을 때 조금씩 팔았으면은 물론 이때는 좋았죠. 여기에도 이격이 높을 때는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격이 다시 줄어들고 밑에 200일을 성공했으니까 다시 사도 되겠구나 하고 또 샀으면은 이런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펀더멘탈도 잘 봐야 되고요. 펀더멘탈이 이 회사가 매출은 얼마가 나는데 보통 순수익이 몇 %가 된다. 그것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아주 기본적인 거, P 레이쇼, 이 주가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좋겠다 싶으면 차트를 보시고 좋은 타이밍을 그래도 잡아가고, 장기간도 사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사가지고 장기간 간다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장기로 하시는 것도 타이밍이 좋아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200일에 바운스 됐을 때 이럴 때 사드리면은 확실히 장기로 가져가시기도 견디시기가 좋습니다. 이런 낮은 데서 사신 분들은 사실 3월 4월 내려올 때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살떨리게 내려갔죠. 솔직히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차트가 상당히 유용하게 써져 있고요. 차트도 많이 쓰시고 펀더멘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보를 최단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저희한테는 좋은 거니까요. 거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유용한 툴들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 차트 분석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를 이제 알려드렸고요. 제가 여지껏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앞으로는 이 차트를 보시면서 50일이 저기 있구나, 200일이 저기 있구나, 데드크로스가 났네. 최소한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고 어느 지점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니까요. 공부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지난 과거들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같이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복기도 많이 하셔서 차트를 훌륭하게 읽어내시는 전문가 못지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본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시고 싶은 종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을 내일 보여드릴까 합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거의 20종목이나 같이 볼 것이니까 이 노트 준비하시고 다 같이 좀 더 새로운 종목도 알아가고 또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이 상당히 유용하니까 알림 설정도 다들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실 때 모든 알림을 받겠음 하는 데를 꼭 설정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특히 저는 이 커뮤니티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공유해가면서 아주 따뜻한 채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의 댓글에 격려를 해주시고요. 또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서로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하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차게 가지고 좋은 거래들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요청한 종목들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